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약간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선뜻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왔죠. 삼성전자는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개별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투기적인 시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이유는 지금 저도 아까 10시부터 시작했는데 미국 대선 토론을 열심히 좀 지켜봤는데요. 해리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제가 여기에 올해 지금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천억 어제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5천억 이상 매도하고 있으니까 한 3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어제까지 5,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지금 현재 4천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선물 시장에서 수급은 오후장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각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옵션 시장이 좀 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탄력 있는 상승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일단 여기 합계로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외국인들 콜옵션을 한 340억 정도, 370억 정도 매도를 쳤죠. 오늘도 지금 현재 아까 한 60억 이상, 70억 이상 매도를 치더니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콜을 400억 이상 이번 물에서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풋은 매수였죠. 요런 수급은 콜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콜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외국인들 지금 이 옵션 콜 매도 포지션에서 상당한 수익이 좀 났을 걸로 보여지고요.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오늘 이 차트를 놓고 좀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지금 오늘은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방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때 8월 5일이죠. 이 급락하던 날. 그 전에서 그때보다 조금 위에 선에서 지금 지지받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하고 파생시장 수급이 안 좋은데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추석 이후에는 이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도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월, 화, 수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돈은 어디로든 수익이 좀 날 쪽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해리스가 조금 선전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모습 나오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강한 모습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이기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일 겁니다. 계속해서 해리스가 좀 선전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장 요 차트 모양새들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정황들 이번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저는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이 연준에서 좀 매파적으로 조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시장은 바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장이 무너져서는 해리스가 오늘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앨런 장관을 비롯해갖고 전부 다 이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석 이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라는 것도 사라지고 추석 연휴라는 것도 사라지고 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라는 그런 불확실성들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의 시장은 좀 대형주 위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섹터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일단은 로봇 쪽 섹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로봇 시장의 성장은 정해진 경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명인들여복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네이버가 이거는 뭐 IT 혁명으로 인해 갖고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위대한 기업이죠. 네이버가 300배가 올라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30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또 한 50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10년 좀 넘게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상승하는 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점점 짧아지죠. 자, 네이버가 20년 걸렸는데 에코프로는 10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또 그 폭도 커집니다. 향후에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 이런 쪽은 상승폭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특히 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출생자 수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군대 하나만 보더라도 자,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2000년 이전 출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만 명이라도 이렇게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만 20살 좀 넘으면 군대를 가죠. 2004년생이 47만 명입니다. 2005년생이 43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할 때 6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때는 또 군대도 2년 6개월이었었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6개월에 우리 군대 갈 때가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군대 유지나 되겠습니까?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로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대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이 친구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로봇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해리스가 얼마 전에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연방정부의 미국 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15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인건비 떨어뜨렸다가는 난리 나죠. 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로봇에 대한 필요성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가효율위원회라는 걸 만든다 그러죠.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경우는 그전부터 워낙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대놓고 좀 이렇게 해주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 이런 쪽은 얼마든지 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지금 어느 주식을 사서 100배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세상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1등 종합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인데 얼마 전에 협동 로봇 또 종류도 한 3가지 정도 더 이렇게 출시를 했죠. 요거는 각 기업마다 이 사용하는 그 필요 용도에 따라서 무게나 뭐 이런 데 들 수 있는 무게 같은 것들 이런 데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저 자율 이송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장도 굉장히 빨리 개화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아까 제가 출생자들 수 보여드렸었죠. 40만 명 좀 넘게 출생한 거 그 부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특전사에 로봇, 사족보행 로봇, 군용 로봇 시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군에서는 일단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행을 해보고 도입을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도입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군인이 없잖아요. 나라 지킬 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찰도 이 사족보행 로봇에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 달아갖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전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스라엘 전에서도 마찬가지 로봇이 전장에 실제로 등장을 해요. 사족보행 로봇이. 자, 사족보행 로봇 있죠. 또 한 가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다 미래에 성장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데 IMTS 2024 행사 중입니다. 지금 9일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행사할 겁니다. 여기서 협동 로봇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법인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는 트럼프 해리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확장 이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이거 괜히 확장 이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확장 이전하겠죠.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왔다 갔다 뭐 얼마 오르고 오늘 얼마 빠지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투자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LIG 넥스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상당히 많이 위에서부터 조정받았습니다. 요거는 재료 노출이었죠. 재료 노출로 인해 갖고 뭐 미국의 비궁 그 수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림팩 군사 훈련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 그 재료도 노출되고 끝났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한 게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사족보행 로봇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비공 수출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은 도입을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해 왔던 거예요. 미국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번에 림팩 군사훈련에서 실사격을 했는데 6발 쏴서 다 명중했습니다. 이게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도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테스트를 한 겁니다.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공시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전에는 다 녹아 있을 거예요. 또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사족 보행 로봇을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개의 업체에 국방부에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군에서 쓰이는 로봇은 LIG 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로템이 같이 만든 그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이 쓰일 걸로 보이니까요. 이 LIG 넥스원하고 LIG 넥스원도 역시 마찬가지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적주로도 생각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요게 또 조정이 있다라면 조정받는 구간에서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전에 미국 대선 그 중계를 좀 봤어요. 해리스가 상당히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받아치기도 잘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뭐 오늘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쪽도 그 해리스가 유리하게 나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또 CS 윈드 같은 종목들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죠. 근데 저는 공통분모로 좀 골라봤습니다. 공통분모는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인프라 이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나 해리스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약가 인하였어요. 단 방법론의 차이인데 해리스는 오바마 케어에 의한 약가 인하, 트럼프는 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 어쨌거나 약가 인하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이런 쪽들은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셀트리온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조정받죠. 근데 이 셀트리온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실적만 한번 보세요. 뭐 복잡한 얘기 다 그냥 내려놓고 실적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별로 뭐 그렇게 전년도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년도 6,500억, 올해 6,500억 정도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매출이 작년에 한 2조 1천억 정도가 예상됐는데 올해 3조 5천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와, 이거 조 단위의 매출이 작년에 2조에서 올해 1조 5천억이나 더 증가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익에는 이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요. 요건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면서 또 들어간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뭐 포함이 됐을 거고요. 내년에는 이 매출 증가가 실적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이익은 1조 6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게 올해보다 1조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올해 1년 내내 옆으로 기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이런 거 안 사고 어떤 걸 사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종목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그랬으면 예전에는 작년 말 이럴 때는 유한양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종목만 골라라 그러면 셀트리온을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부분들 숫자 하나만 보면 못 살 일이 없을 못 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것만 보고 숫자만 믿고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성TC라는 종목을 좀 골라봤어요. 자, 이거는 좀 월봉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가 땅 파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공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역시 마찬가지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성TC는 미국의 캐터필라라는 기업에 굴삭기 만드는 기업이죠. 하부 롤러를 이렇게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생산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미국 공장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때 당선됐었죠. 2016년 말에 당선됐었죠.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았었어요. 자, 이때 뭐 8,000원에서 더블 가까이 올라왔었네요. 자,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이때는 약간 왜곡은 있을 수 있어요. 시장도 워낙 좋았었고. 하지만 그때도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도 이때는 뭐 3,5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자, 두 후보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게 또 이 진성T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외에도 지금 뭐 어떤 후보가 유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조금 보면서 투자에 접목해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연말 지금 이제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거래하게 되면 우리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이후의 시장 환경은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될 걸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죠.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에 우호적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자, 파월 의장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자기가 되면 뭐 자르네 마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파월 의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정책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향후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줘야 될 그런 명분도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라면 저는 이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향후에도 굉장히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주면서 시장에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선물 기준으로 오늘로써 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거 있겠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추석 이후에 좋은 시장이 예상되니까 그 부분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